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언론에서 국가정보원, 국정원 내부의 인사파동과 관련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그 하단 기사 그리고 3면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1면 하단 기사는 국정원 인사파동, 대통령실 김규현 국정원장입니다. 거치 고심. 그리고 3면 기사는 김규현 측근 문 전 대통령 평양연설문 관여자도 7보로 청거를 했다. 자, 저도 이 국정원 취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에서는 물갈이가 막 됩니다. 특히 보수에서 진보로 바꾸거나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실세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정권과 직접 줄이 닿는 사람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곤 하죠. 그래서 대거 물갈이가 되는 그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도 그 과정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워낙 문재인 정부 때 심어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사를 통해서 인사 또 급수별로 하죠. 뭐 1급, 2급, 3급, 4급인데 쭉 급수별로 하다가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완전 물갈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 인물이 지금 각 언론에서는 A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A씨가 누군지는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일단 기사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국정원 1급 인사를 중지시켰고 관련 대상자 5명은 대기 발령 상태다. 이 1급으로 승진 대상자가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서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그 5명이 하자가 있다. 5명 중에서 일부는 하자가 있다. 진정서, 투서 이런 것이 대통령실로 들어갔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일단 대기를 다 시킨 상황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 어제 중앙일보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원에 대한 정밀 진단에 착수를 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이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김규현 원장의 거취를 당장 결정짓기는 쉽지 않지만 순방 이후는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 원장의 입지가 견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김 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A씨가 국정원 인사 파동의 발화점이다. A씨가 국정원 인사를 주도했다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A씨,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씨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직을 전전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다시 처지가 바뀌었다. 그래서 핵심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검찰 출신 조상준 기획조정실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불편한 기로가 형성이 됐죠. 그때 김규현 원장과 특히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김규현 원장, 조상준 사이에 갈등이 컸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사정의 발견, A씨 조언이 김 원장에게 도움이 됐고 결과적으로 조 실장이 사퇴하면서 A씨가 김 원장의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이 김규현 원장은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관 출신이고 조상준 당시 기조실장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나오는 A씨는 국정원 공채 출신입니다.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 국정원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쌓인 폐단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작년 9월에 1급 보임자 20여 명 그리고 2, 3급 100여 명을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서 내부 인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A씨가 적잖은 역할을 했다. 다만 A씨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를 청거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을 일단 빼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데 그중에서 A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앉혔는데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금 전에 중앙일보 3면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평양연설문 관여자, 문재인의 평양연설문 관여자도 1급에 청거가 됐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문재인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때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상대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연설을 했죠. 그 연설문을 각 부처에서 다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선택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국정원 버전의 연설문을 쓰는데 이 B씨가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1급 승진 대상자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A씨 눈에 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주요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보직에 보임이 됐다. 자, 이런 것이 논란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 C씨도 비슷한 경우로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파견 같은 C씨는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A씨와의 친분을 이유로 그런 인물들이 1급 자리에 청거가 됐다는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받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김규현 원장에게 특정 라인을 솎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김규현 원장은 A씨를 핵심 보직에서 뺐지만 동시에 그때 상급이었던 A씨를 2급으로 승진시켰다. 올해 들어 국정원이 방첩 사건에서 성과를 올리자 김 원장은 A씨를 공로자로 상신을 했고 이를 감안해서 이번 인사 때 1급으로 승진을 시키려다 문제가 터진 거다. 이 A씨를 1급으로 승진을 시키려다가 이 A씨를 포함해서 본인을 비롯해서 본인과 친한 4명, 5명을 1급으로 승진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김 원장이 취임 이후에 A씨를 1년여 만에 원래는 핵심 3급 보직이었는데 그러니까 핵심 3급 보직에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2급으로 승진을 시켰고 또 1급 승진 시도를 기하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사 재검토 지시로 A씨도 현재 대기 발령 사태가 됐다. 그러니까 5명 안에 이 A씨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 A씨가 누구냐? 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 12월 7일자에 노컷뉴스에 실린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이 내용을 소개한 기사인데 노컷뉴스. 자, 제목은 이겁니다. 노컷뉴스 12월 7일자 제목은 국정원 100명 대기 발령 배경 왕실세 김준영 비서실장 이렇게 이름을 못 박습니다. 이 김준영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는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설명을 합니다. 이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자, 김규환 논설실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검찰 그리고 법무부에 한동훈이 있고 감사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면 국정원에는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준영. 이분이 비서실장이고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인 이분이 현재 실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조상준 실장과도 충돌을 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조상준 실장도 갈등을 빚다가 결국 김준영 실장을 중심으로 한 분들에게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나갔다. 개인 비리서를 막 흘렸다. 그러니까는 이 김준영 실장 쪽에서 조상준 실장의 개인 비리서를 흘렸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어떤 여성 문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은 뭐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어쨌든 이 국정원 출신인데 그러니까 지금 A씨로 지금 계속 표현이 되는데 이름이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출신인데 정치과 출신이다. 국내 정치를 담당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 과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김준영 씨는 한직을 돌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처음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문재인 국정원이 국내 정치, 그러니까 문재인 국정원이 들어서서 국내 정치 파트를 다 없애버렸다. 이 사람들은, 국내 정치 파트에 있던 사람들은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가시던 분들이었다. 이분들이 다 어디로 흩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이분들이 복권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청산하라. 그렇게 했다. 네, 이것은 김기환 CBS 논설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말입니다. 조상돈 실장은 순차적 숙청, 질서 있는 정리를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일하던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였는데 김준영 실장은 강력하게 푸시를 했다. 다 교체를 하자고. 그렇게 푸시를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김준영 실장의 배경은 퇴직한 국정원 선배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들 많이 있다. 국정원 내부에는 이 정치 패밀리, 첩보 패밀리, 검찰 패밀리 이런 식으로 해서 패밀리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정치 패밀리 출신이고, 김준영 씨는 정치 패밀리 출신이고, 대표적인 분이 뭐 동대문 구청장 이필영, 이 국정원 출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 그때 그 당시 비서실장 김준영 씨가 2급으로 승진을 했다. 3급이었는데. 그래서 김준영 실장이 방첩 TF 팀장인가로 갔는데 여전히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인사에 관여를 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A씨라고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김준영 씨다. 그리고 국정원의 실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김준영 씨가 주도를 해서 1급 인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각까지 했는데, 또 다른 투서가 가서 1급으로 승진된 사람들, 김준영을 포함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들어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고 일단 대기를 시킨 이 사안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여러 시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국정원 인사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항보성의 그 국민의힘 의원 비위 문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조선일보에. 조선일보는 오늘도 이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 항보성의 비위 2년 전에 알고도 여당은 사생활 문제다 이렇게 뭉개버렸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죠. 국민의힘 항보성의 의원과 관련된 비위 일부 자료들이 경찰 수사 이전인 2년 전에 먼저 국민의힘에 접수가 됐지만 국민의힘은 항보위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의 윤리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언론 보도로 여론이 악화된 지난 13일에야 항보위원에 대한 감사를 결정을 했고, 이 항보위원 측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여권 실세들에게 구명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항보위원 전 남편은 2020년 4월에 항보위원이 21대 총선 부산 중영도구에서 당선된 지 한 달 후 불륜 의혹을 인지를 해서 2021년 4월에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을 했는데,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미 항보위원의 그 이혼 사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현 동거남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가 누굽니까?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이 취임하고 첫 인선으로 항보성의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져 있는데, 그런데
한 달 뒤에 전 남편이 당에 감사 제보를 했고 동거남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아파트 등 현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항들을 다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황보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이준석이 취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불씨가 그대로 살아나서 지금 국민의힘을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을 그 이준석 체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도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김기현 그 지도부를 막 폄훼를 하면서 본인 때는 자기가 이끌 때는 당이 잘 굴러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들조차 제대로 불의를 제거하지 못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체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불씨를 남겨놨던 인물이죠. 뭐 지도록 운운하기에는 그거를 평가하기조차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뭐 맨날 뭐 그 내부 총질하고 이런 그 문제를 빼고라도 자 이런 문제도 하나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그런 지도부였죠. 그런 지도부가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황보성의 의원은 당시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작년 대선 이후에 당 실세들에게 구명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실제 황보 의원의 동거남은 여권 실세로 꼽히는 A 의원 등과 술자리를 가지며 자주 어울렸다. 자, 이 문제도 조급히 매듭 지어야지 국민의힘이 총선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6면 기사에서는 좀 이채로운 내용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6면 정치면입니다. 척건 3인 총선 출마 준비, 야당의 친조국계 생겨날 움직임, 조국의 늪에 빠지는 민주당. 조국이 지금 본인이 뭐 총선에 출마를 할 거라고 거의 뭐 선언을 했죠. 문재인을 만나고 와서 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이 다 폄훼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 명예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출마를 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 행정관 3명이 같이 출마를 할 거다. 그 북콘서트 열면서 뭐 조국 복권 운동을 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조국 옹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경파들 조국 명예 회복 필요하다.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적당하다. 자, 도대체 본인들이 그러니까 조국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눈을 감고 조국이 일부 맹목적 지지층에게 또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응원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또 묻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조국에게 묻어가겠다는 사람들. 이 서울대가 조국의 교수직을 파면을 했죠. 그렇게 되니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국 장관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경파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충성파고 이 조국을 지지하는 일부 극성 팬들에게 같이 묻어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조국의 최측근들도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조국 복권 운동 전면에 나섰다. 이른바 조국 편대까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 내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결국 강경파에 휘둘려 조국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당시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3명이네요. 뭐 황현선은 지금 민주당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윤재관은 정책위원회 부의장이고 박성호는 정책위 기획위원장입니다. 아니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기획위원장이네요. 뭐 이런 거 하나씩 맡고 있는데 이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밑에 있었던 행정관으로 있었던 3명이 뭐 출마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 모두 조국 전 장관 복권을 주장하거나 조국 마케팅에 나섰다. 여기다 공천 당내 그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친조국, 반조국으로 갈라지면서 조국 개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 뭐 이런 그 행동들, 뭐 극단적인 이 지지층에 묻어가려는
그래서 뭐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총선에 출마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민주당 지금 엉망진창인데 뭐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에 앉혔다가 9시간 만에 낙마하는 대굴욕을 망신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어제 선임을 했는데 혁신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비아냥이 많습니다. 동아일보 이 신면 기사입니다. 신면 아래 기사 보시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교수 선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 지냈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이래경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논란 발언으로 사퇴한 지 10일 만에 임명이 됐는데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당 대표였던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최초로 금감원 부원장이 임명돼서 이 친문 이렇게 꼽히는데 정치색 없습니다. 친문이고 뭐고 정치색 없고 어쨌든 가장 무난한 인물을 골랐다. 이재명이. 왜? 정말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하면은 혁신 대상 1호는 이재명 본인입니다. 이재명 본인이 혁신 대상 1호니까 이재명도 쳐낼 수 있는 인물이 혁신위원장이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서 흉내만 낼 수 있는 혁신한다는 흉내만 낼 수 있는 인물을 또 앉혀놓고 우리 혁신 시작했다. 이렇게 정치 쇼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기사는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그저께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무장에서 있었던 장면이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고 오늘도 여러 언론이 소개를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사진물 기사입니다. 사진물 기사 보시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있고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김예지 의원이 연설을 하고 있죠. 제목은 이겁니다. 삿대질 대신 기립박수 김예지의 물고기 연설. 모처럼 국회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 국회 본회의장 끝없이 이어지는 고성, 야유 막 터져나왔는데 그것이 사라졌다. 오히려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가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순서였다.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함께 본회의장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행연습을 한 대로 걸음수까지 다 셌다고 합니다. 그 단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단상 근처에 멈추고 의장에게 인사한 뒤 국무위원들을 향했었다. 그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혁신선전이 난무했는데 김예지 의원은 어항의 크기에 따라서 몸집이 달라지는 물고기, 물고기 코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 정부가 더 큰 강물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장면에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단상에 이제 김예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어나서 단상에 나와서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는 언제 질문을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니 한동훈 장관이 그런 배려를 했고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다. 이런 여론들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